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채널 프리덤 경제 최코치입니다. 최근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여러분들한테 바닥에 있는 주식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기업은 바로 관절염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기사를 한번 보시죠. 작년 진료비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0조 원이 넘는 곳에 전체의 무려 43%, 절반 가까운 수치가 노인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최근 65세 이상 노인한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 10가지 중에서 무려 4가지가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관절염과 관련된 것이 무려 10개 중에서 4가지가 포함된다는 거죠. 지난 2019년에 나온 보건행정학회지에 나온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나라 노인의 관절염에 대한 인구사회적 요인의 관련성, 실태 조사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전 세계 70% 이상 노인 중 무려 40%가 무릎 골관절염에 이환되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관절염 질환 전체 진료 비용이 2011년도에 1조 4,884억이었는데 이게 2015년에 1조 8천억으로 증가했습니다. 대폭 증가한 건데 작년 2022년에는 무릎 관절증의 진료비가 무려 1조 9천억으로 이제 2조 원에 가까운 수치까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50대부터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60대, 70대에 정점을 찍게 되는데요. 매년 증가되는 수치가 무려 5.7%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자, 앞서가 2011년부터 17년, 18년에 대한 자료였다면 지금 것은 2018년 대비 무려 24.9%가 증가한 수치라고 하니까 지금 고령화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근골격계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데이터도 보면은 전체 환자의 79%가 50대에서 70대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진료비 증가율이 무려 남성 환자는 42.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8년 대비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증감률 자체가 굉장히 높고 연평균 증감률을 보더라도 남성은 무려 9.2%, 여성은 4.7%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가 총합 5.7% 정도 되는데 이게 매년 증가되는 수치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바이오주가 대한민국의 차세대 12대 육성 산업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폐암 치료제, 암 관련,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제, AI 의료 정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고령화 사회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나라일수록 특히나 관절염과 관련된 기업들의 향후 판매 이익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기업들 중에서 이 관절염과 관련된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인가? 자, 찾아봤더니 올 상반기에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제약사가 바로 신풍제약이라고 합니다. 이 신풍제약이라고 하면 코로나 때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기업, 즉 20배 이상 상승한 기업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당히 높은 수익을 거둔 분들도 있고 그때 늦게 들어가서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본 분들도 많습니다. 자, 이 기업을 보면 올해 신풍제약이 규모면으로서는 가장 하위권에 있으나 오히려 관절염과 관련된 투자 비중은 무려 24.7%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에 있습니다. 최근 컨센을 보면요. 매출액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소폭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무려 대폭 적자 전환이 됐고 최근에 또 2020년에는 적자의 폭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이유를 찾아보면 연구비용이 전기 대비 약 195%로 엄청나게 증가했고 판매비 관리비도 8%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적자폭이 상당히 커졌다. 그런데 컨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적자폭은 커졌으나 자산 총계 대비 부채가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부채가 낮고 발생한 영업이익은 지금 현재 연구개발비로 대폭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흑자를 내고 있지 못하지만 오히려 이게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바탕을 만든 거거든요. 이 연구개발을 통해서 최근 신풍제약은 관절염 치료제인 하이알플렉스주의 임상 3상에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인데 내용을 보시면요. 6개월에 1회 투여하는 골관절염 치료제
하이알플렉스주의 국내 인상 3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하고 유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약품의 2024년 출시를 위해서 10월 말, 그러니까 이번 달 말이죠. 품목 허가 접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약 개발의 가장 큰 관문인 1상, 2상, 3상에 대한 통과를 다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고요. 또 한 가지는 대웅과 보령과의 함께 지금 현재 특허 분쟁이 있는데 이 특허 회피에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유방암 치료제의 신풍제약이 한 발 앞섰다라고 나왔는데 이 신풍제약이 한 발 먼저 특허를 넘어서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지난 13일자로 인용 심결을 내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효 소송을 낸 대웅제약과 함께 보령이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어쨌든 특허가 만료되는 2027년 3월 22일 이후에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니까 물론 시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관절염 치료제의 임상 3상 성공과 함께 유방암 치료제에 관련된 특허 분쟁에서도 좀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매출액은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혹은 조금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적자폭이 커졌던 부분은 대규모 연구개발비의 증가가 그 한몫을 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현재의 앞으로의 출시될 약들의 판매 기대가 좀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차트가 굉장히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데 지난 코로나 이후 21만 4천 원의 가장 높은 고점까지 형성했다가 이게 최근에 10,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20분의 1 토막이라는 정말 엄청난 수치의 하락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바닥을 찍고 나서 전 바닥을 지지하고 또 외국인과 기관이 둘 다 지금 매수가 크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바닥 라인을 지지해준다라고 하면은 향후의 기대, 미래 실적을 끌고 와서 바닥에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가가 높게 상승하는 업종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렇게 적자폭이 발생을 하고 앞에서 어떤 특정 이슈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갔던 주식이 그 오랜 기간 몇 년 동안 적자폭 때문에 하락했다가 이제 다시금 흑자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차트가 바닥을 형성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만큼 좋은 호재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절염과 관련된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련된 업계 그리고 이 산업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찾아보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